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각 법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답변들을 하는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법원장님들 이 법사위의 생중계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너무 다르다. 작년 마치 서울 고검장, 그다음에 수원 고검장, 또 중앙지검장의 답변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법관 직선제에서 조희대 임명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든다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께서 대량상이다? 진행 가능하다고 하신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은영성, 있기 성낙인, 그런 점을 공정섭 말씀드린 겁니다. 등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학설의 다수설인 건 알고 계시죠? 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볼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더니 이번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재판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을 버젓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말장난처럼 내뱉는다. 법원장들에 대한 내란의 인식은 참담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예,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무슨 가정법원이라 특허법원이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규로 얼마든지 전담재판부 만들고 있잖아요. 내란 부두목 한덕수 배행,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요, 구치소에다 해서 3,600명 자리 만들어라. 모르겠습니다. 또 더 만들어라 하니까 비상계엄에서 가석방 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우리 법원장님들은 안 잡혀갔을지 모르지만은 저분들은 다 출세했고 저희는 다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하는 판사가 내란 세력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전담 판사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그렇죠. 예. 서울 고등원장님. 예. 지금 우리 오늘 실망스러운 게 고등원장님들이나 지방 원장님들이 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내란 재판을 6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사부에서 하는데 들쑥날쑥 아니에요. 왜 이걸 효과적으로 해달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하시죠. 예,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속 안 하는. 사건에 관련 사건이라서 통일적으로 모아서 심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건들은 지금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는 특정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재판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하는 문제라서 전담재판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물어봐도 그 답인 것 같고요. 사법 신뢰는 망가지거나 말거나 회복할 노력을 자력 구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지법 원장님, 오민석 예, 네, 원장님. 아까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이 버스 기사가 8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라는 걸로 횡령 혐의를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에서 어떤 경비원이 초코파이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 궁박한 분들이 덜 배우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위법성 인식이 더 있다라고 대접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박성재 장관처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은 내란을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왔는데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위법성의 인식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 판사님들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사례에 비추어서 제가 그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예,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서 의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가 됐는데 기각 사유로 버스 기사의 800원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해놓고 그걸 사법 신뢰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모두에 대해서 뭐 동일한 법리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무 토막이나 인형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법이 바라는 법의 정신, 법 철학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감에 나온 법관, 법원장들이라는 자들 모두 한결같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판단 보류를 내세우고 있다. 헌재에서 이미 내란 범죄로 파면된 자에 대해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사법부 전체가 윤석열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지난 12월 3일 국회로 간 국민들이 무엇을 막으랬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다. 쥐기어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기존의 사법부는 철저하게 폐지하라.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자들 역시도 모두 폐지하라. 오로지 내란과 싸운 이들만 특별재판부 판사의 자격이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같은 날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차분히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를 하며 우물쭈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 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철동같이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포고령대로 되었다면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계엄 사령부의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했습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계엄 일어나자마자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왜 침묵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삼권 분립에서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둘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다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법관 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폐쇄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사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헌법 소원,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매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병기 원대는 또 이런 발언을 했지요. 재판소원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어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위원회 활동 전반에 걸쳐서 또 귀중한 의견과 전문적 식견을 나눠주신 법조계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을 향한 진심 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병기는 뭘 또 논의하겠다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반드시 조의대 사법부를 가능한 수단과 창의적 수단 모두를 동원해 속전속결로 제압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에서 곽규택과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당의 난동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법사위에서 나경원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법사위는 오늘도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 신상 발언이나 의사 진행 발언을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이 2달 동안 의원들을 4번 퇴장을 시켰습니다. 4번.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장이 의원을 퇴장시킨 것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3번입니다. 1958년 8월 20일 한 번, 1960년 11월 23일 한 번, 그리고 2011년에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스를 투척했을 때 퇴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 이 퇴장권을 마구 쓰셔갖고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부분은 이러한 헌정사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 내용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1분 더 주겠다. 발언권은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옳은 것은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만 저들의 황당한 반응을 스스로 꺼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란을 완전 청산하는 순간까지 오직 전투형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